이렇게 하면 연봉을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20대 초반에 1000만 원을 빨리 모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짠돌이 꼰대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대 초반에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이름처럼 짠돌이 생활을 하며 어떻게 20대 초반에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저는 1000만 원을 모으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1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현재 저는 20대 후반이지만 주위 친구들을 보면 50% 정도의 친구들이 아직도 1000만 원을 모으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돈 모으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했던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생활이니까 돈을 모으고 싶은 분들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20대 초반 제 월급은 새우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저는 적어도 100만 원을 적금했는데 이렇게 되면 10달이면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더 빠르게 목표인 10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더 빠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들과 주식 투자였습니다.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투자에도 관심을 가졌고 700만 원쯤 모았을 때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돈을 모으는 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인내심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작은 성과를 달성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초반에도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차량 구매. 저는 20대 초반에 중고차에 300만 원을 투자하여 아반떼 HD, 흔히 구하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구매했지만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지하철, 특히 저는 택시도 괜찮다고 봐요. 차량에 투자하지 않은 만큼 택시를 타는 것도 이득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운전을 하지 않고 택시기사님에게 레버리지를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핸드폰을 하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오늘의 계획 등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20대 초반에 굳이 차량을 구매하고 그 차량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는 자신의 힘만으로 돈 모으기 정말 빡셀 겁니다. 나중에 차량에 대해서 영상을 더 다루어 볼게요. 차량을 구매할 때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능력에 맞는 최대한 저렴한 중고차를 알아보세요. 두 번째, 자취. 20대 초반인데 자취하시는 분 계신가요? 돈 모으고 싶다면 부모님 집에 얹혀 사세요. 독립은 필수적이지만 20대 초반에는 얹혀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차량까지 구매하고 유지 비용이 있었지만 빠른 시간 내에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자취를 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차량도 있고 자취까지 한다면 사회초년생이 1000만 원을 모으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자취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월세 플러스 관리비 플러스 식비 플러스 생활비 등 50만 원은 우습게 사라질 겁니다. 저도 20대 중반에 자취를 시작하면서 돈 모으는데 슬럼프가 왔었어요. 여러분도 최대한 집에 얹혀 살다가 경제적, 상황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자취를 시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 월급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연봉을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20대 초반에 1000만 원을 빨리 모았던 것 같아요. 바로 저축을 하면 월급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재 월급은 10%도 올리기 힘든 사회잖아요. 하지만 저축을 10% 더 한다면 월급을 10% 더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을 받는 사람이 매달 100씩 저축을 하는데 10%의 월급 인상이 있을 경우 220을 받고 20만 원을 저축금액으로 넣는다면 생활비 100만 원, 저축액 120만 원이죠. 그렇다면 똑같이 200을 받는 사람이 120을 저축액으로 쓰고 있다면 월급 10%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죠. 물론 생활비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0만 원 정도는 배달비, 담배값, 술 약속 한 번씩만 참아도 모이는 돈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마인드로 저축 비중을 꽤나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술과 담배. 여러분은 술, 담배를 하시나요? 그렇다면 돈 모으기 빡셉니다. 담배와 술을 가능한 줄이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정말 많은 혜택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담배는 일절 피우지 않고 술은 가끔씩만 먹는 편입니다. 대신 집에서 습관처럼 혼술을 하지 않아요. 약속이 있거나 회식을 할 때만 술을 먹는 편입니다. 20대 초반에는 약속은 엠빵, 회식은 대부분 대표가 사기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 약속도 많으면 일주일에 1개 정도였으니까요. 1000만 원 또는 그 이상 돈을 모으겠다는 목적이 생겼다면 최대한 약속도 줄이고 그
금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목표 금액 저축. 월급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저는 월급을 받자마자 그 달에 목표했던 저축액을 미리 빼놓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하세요. 저축액을 미리 빼두지 않고 생활비와 같이 관리하게 된다면 합리화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조금 더 모으면 되지, 한 달에 200 버는데 배달 음식으로 내가 고민해야 돼? 이건 필수품이라 어쩔 수 없어 등 합리화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저축액인데도 불구하고 여윳돈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쓰게 됩니다. 평소에도 생활비를 절약하고 각종 소비를 관리하며 생활해야지 목표했던 금액을 빠르게 모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달 초기에 저축액을 미리 빼두고 그달 막바지에 남은 현금을 또 저축액에 플러스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 요약을 해드릴 건데 이 요약 영상까지 보시면 목표를 이루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차량 구매. 필요하지 않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차량이 필요하면 저렴한 중고차를 선택하세요. 20대 초반에 1000만 원 이상의 차량 구매는 비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자취. 돈을 모으고 싶다면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며 절약하세요.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 자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취하면 월세, 관리비, 생활비 등으로 많은 비용이 듭니다. 세 번째, 월급 올리지 마세요. 월급 인상보다 저축 비율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생활비를 절감하여 저축을 늘리면 월급 인상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달비, 담배, 술 약속 등을 줄여서 저축을 늘리세요. 네 번째, 술과 담배. 금연과 금주는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약속을 줄이고 혼술하지 않으며 회식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저축 우선. 월급을 받자마자 목표 저축액을 먼저 떼어 놓으세요. 생활비와 저축액을 분리 관리하여 합리화를 방지하세요. 매달 초에 저축액을 빼두고 남은 현금을 추가로 저축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요약까지 해드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20대 초반에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을 공유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누구에게는 금방 모을 수 있는 액수이고 누군가에게는 모으기 어려운 액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액수보다는 각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가치관과 노력을 기울이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목표를 이루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노력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큰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화이팅 하세요. 새로운 도전과 성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